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CSS3로 웹페이지 꾸미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있듯이 CSS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CSS 그리고 뒤에 붙은 3은 버전의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CSS는 HTML 요소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뭐 CSS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놨는데 HTML만으로는 웹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HTML 요소의 세부 스타일을 일일이 따로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또 완성한 후에도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3C에서 만든 스타일 시트 언어가 바로 CSS입니다. 뭐 CSS는 웹페이지 스타일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사이트 전체 스타일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또한 아주 쉽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스타일 시트는 보통 확장자가 .css 파일로 저장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몇 개 파일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CSS3 언어가 무엇인지, 또 CSS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또 CSS에서 셀렉터를 만드는 방법, 또 텍스트를 꾸미는 방법, 웹페이지의 색과 모양을 꾸미는 방법, 또 박스 모델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 HTML 태그의 배경과 테두리 등을 꾸밀 수 있는 방법, 또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CSS3 박스 모델 이건 또 뭐야? CSS 웹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면 단순히 텍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테두리 선 같은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니까 박스라는 말을 씁니다. CSS에서 박스 모델. HTML 태그는 사각형 박스로 다루어진다. 각 태그 요소를 하나의 박스로 다루고 박스 크기, 배경, 여백, 박스와의 거리 등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뭐야? 크기 박스 크기는 요 사이즈 이 박스 크기 얘기하는 거죠. 여백은 이런 여백도 있고 이 여백도 있을 수 있겠죠. 테두리는 요 테두리 요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들 콘텐츠 속의 내용 패딩도 간격입니다. 패딩은 간격 패딩 마진은 여백이라고 하고 패딩은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격은 어떤 대상들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진은 브라우저 옆에 여백을 얘기해. 에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용어적인 거 이해하라고 좀 쓴 겁니다. 마진 패딩 콘텐츠 그다음 보더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된 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뭔지 선명하고요. 오케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가 이런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살펴봐야죠. 박스를 구성하는 모델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컨텐츠 내용이에 그냥 패딩 간격이라고 그랬죠. 내용이 속에 있는 간격. 박스 속의 여백이네. 내용 간의 간격. 테두리선 테두리 이것들이야 이것들. 너무 두껍게 돼 있네. 음. 이 여백은 얘들이죠 얘들 위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박스는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게 이제 박스라는 것 속에 프로퍼티로 다 지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어느 어, 테두리선은 뭘 어떤 모양을 할 거, 테두리 두께는 어떻게 할 거다, 속에 내용은 뭘 하고 내용과 테두리선의 간격은 어떻게 할 거다, 전체 박스의 바깥쪽 여백은 어떻게 할 거다를 지정한다는 소리죠. 예, 이런 속성들이 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컨텐츠 패딩, 테두리, 여백, 마진, 보더, 패딩, 컨텐츠 이렇게 구성되죠. 박스의 박스 모델의 구성. 속성값들 굉장히 많네요. 박스 모델을 구성하는 CSS 프로퍼티들입니다.
괜히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예, 크기와 관련된 프로퍼티들입니다. weight, height, 폭과 높이죠. 폭, 높이, 패딩, 콘텐츠하고 패딩. 예. 그 테두리 선과 본문 내용, 컨텐츠의 간격이죠. 패딩. 위로 맞춰라, 오른쪽에 맞춰라, 아래로 맞춰라. 별거 아니네. 박스가 있는데 박스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죠. 지금 여기에 표현된 모든 거는 다 이게 센터로 돼 있네. 음. 근데 이거는 패딩은 센터가 될 수 없죠. 위아래 간격이니까 위쪽 아래쪽 얘기한 거고 테두리선은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의 두께 여백은 마진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여백은 마진, 테두리는 보더, 패딩은 내용과 테두리 선과의 거리라고 얘기했죠. 음, 패딩, 되게 많네. 너무 많은데 이거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네요. 규칙만 잘 발견하면 되죠. 여기 보면 위치를 나타내네. 위냐, 아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구분했죠. 얘도 결론은 위냐, 아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얘도 위냐, 아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네요. 얘도 위냐, 아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얘는 다 같은 거네. 그거밖에 없네요. 음, 그래서 크기 관련된 거, 그리고 스타일 관련된 거, 색 관련된 거. 그걸 구분한 거는 특별하진 않네요. 뒤에 스타일 관련되면 스타일이 적혀 있고요. 크기 관련되면 weight란 말이 붙어 있네요. 나머지는 안 붙고요. 그리고 색깔 관련되면 여기 컬러란 말이 붙어 있을 뿐이네요. 특별하지 않네. 특별하지 않아요. 이름만 단어만 좀 길 뿐이에요. 패딩은 패딩이라고 돼 있고 테두리는 보도라고 돼 있고 여백은 마진이라고 돼 있고요.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상하 좌우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색이면 컬러, 두께면 위스라고 딱 적혀 있네요. 기준만 합시다. 외우는 거 하지 맙시다. 박스 모델을 구성하는 프로퍼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이 그림이 훨씬 좋죠. 박스 크기 div 태그에 박스 모델 사례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with height, margin, border, padding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뭔지 이 그림 보면 끝나는 거지 뭐. 바깥쪽이 다 마진이죠. 오케이. 바꿔면 상하좌우 다 동일하게 되겠네요. 마진이 구분 없이 4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헷갈렸던 어디 갔냐? 패딩 부분, 패딩 20픽셀로 되어 있죠. 그렇지. 테두리 선하고 본문과의 거리. 요거 테두리 선과 본문과의 거리입니다. 요게 패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폭 150픽셀. 폭은 이거죠. 이거. 여기 적혀 있네요. 그리고 높이 50픽셀 예죠.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는 테두리 선이죠. 테두리 선의 폭. 테두리 선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여기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의 두께입니다. 요거는 특이한 거죠. 선의 두께. 요거만 알면 되죠. 괜찮네요. 근데 이 박스는 어떻게 표시되지? div의 클래스 박스라고 하면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예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div 태그로 박스 모델 div 얘가 박스를 만드는 애구나. 살펴봅시다. div 박스 모델 보기 들어갔습니다. div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했고요. 클래스 박스라는데 이 박스는 클래스 든 거 보니까 css 파일 불러올 것 같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css 파일은 여기 스타일 블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디 색깔 스팬 지정되어 있고요. 이거 대문자지 왜?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박스 div 박스 이거는 요렇게 적용하게 돼. div로 박스를 만들었고 적용된 내용입니다. 배경 색깔은 옐로우, 보도 색깔은 솔리드, 채우기란 소리입니다. 스타일이에요. 컬러가 아니라. 보도의 색깔은 퍼루 이 색깔이래요. 이거. 두께가 꽉 채웠죠. 무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마진이면은 테두리 바깥쪽과 브라우저 테두리와의 거리죠. 요게 마진이 되는 거죠. 요게 얘죠. 보더 테두리의 넓이죠.
여기 있네 얘예요. 그다음 패딩 점퍼 패딩 점퍼 그건 아니고요. 여기 패딩 여기 설명돼 있죠. 테두리 선과 본문과의 거리, 테두리 선과 본문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용어들만 익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어만 제대로 익히면 그 다음에 단계별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다음 스팬 소개는 하늘색으로 나왔는데 여기 스팬이라는 태그 썼죠. 셀렉터 스팬 여기 딥 스카이 블루라고 되어 있네. 딥 스카이 블루 깊은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했네. 블루도 아니고 스카이 블루 하늘 색깔과 같은 건데 딥 진하게. 오케이. 용어들 div 박스 모델 보이기에 속성값 프로퍼티 지정한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박스 모델의 색 또 테두리 단축 프로퍼티 쓰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솔리드 모델로 해서 있죠. 솔리드는 꽉 채우기라는 소리거든요. 스타일 보드 스타일 그거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 모델 봅시다. 박스 모델의 점선으로 처리가 됐네. 요거는 보도 스타일이 더티드 점이네. 점선이란 소리네. 그리고 3픽셀 두께 픽셀로 되어 있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이죠? HTM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박스지? 아까 div 썼잖아. 쓰겠죠. 일단은 여기에 CSS 스타일 지정한 것만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보면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왼쪽에만 이게 점점점 찍은 거야? 아니면 박스야? 헷갈릴 수 있네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 보니까 보더 레프트 위스가 3픽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정된 게 없어요. 아까는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이란 말이 없이 보더 위스라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사면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이 레프트란 말을 하면은 왼쪽만 적용이 되네요. 그렇군.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러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축 프로퍼티 지정하는 겁니다. 위에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개별적으로 다 지정해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여기다. 값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 줄은 여기다. 크기, 모양, 세 번째 줄은 그다음 색깔 여기다 집어넣는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박스 모델의 색, 테두리 그리고 단축 프로퍼티 설정하는 방법 세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점선할 때는 더티드 오케이. 그리고 한쪽만 할 때는 레프트 지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단축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스 모델 활용하는 예 한번 조금 그나마 형식을 갖춘 문서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지정했습니다. 요까지네. 그리고 여기 지정한 건 div 박스 모델 지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바탕색 노랑 패딩이면 뭐죠? 패딩 테두리 선과 본문과의 거리 20픽셀 보도 테두리 선이죠. 5픽셀로 하고 더티드에서 점선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브라우저하고 속에 있는 박스하고 간격입니다. 브라우저 테두리하고 박스하고 간격 30픽셀 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div 불러 썼습니다. 이미지 그림 파일 불러오겠다 그러는데 소스는 여기 들어있네요. 여러분은 안 될 거예요. 그림 파일 png로 된 미오라는 파일을 불러왔네요. 그리고 alt라는 이 속성은 뭐죠? 고양이는 마우스를 그림 위에 갖다 놨을 때 마우스 끝에 붙은 스크린 팁 또는 버블 팁, 마우스 버블 이런 말 쓰거든요. 설명입니다. 그게 들어간 거네요. 이렇게 했다. 근데 div 썼는데 이거에 대한 속성값은 스타일에 지정이 되어 있죠. 맞죠? 노란색 지정됐습니다. 노란색 지정됐고요. 그다음 패딩 요거죠. 요거 20픽셀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 요거도 패딩이죠. 동일한 그 거리 떨어졌고요. 보더 스타일 더티드 점점점 얘들이죠. 얘들 그리고 빨간색은 보이죠? 마진 30은 마진은 이겁니다. 이게 마진이죠. 요거 마진
요것도 마진이죠. 마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박스 모델을 사용하는 예. 그 다음은 테두리 선 스타일 한번 박스 모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보더, 테두리를 보더라고 얘기했죠. 보더 스타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예, 여기 보면 다양한 테두리 선에서 이만큼 설명을 했습니다. 보더 스타일 3픽셀 두께, 이게 다 두께죠. 두께가 3픽셀 정도. 밑에는 15픽셀이니까 두껍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솔리드, 논, 히든, 더티드, 대시, 더블, 글로벌라이즈, 그다음 인셋, 아웃셋. 머리 되게 많네. 예.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뭐가 있는지만 알면 뭐 있었어, 다양한 모양이 있었지. 그다음 CSS의 보더 또는 CSS 테두리 선의 스타일 검색해서 필요한 스타일 찾았으면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설명한 내용을 다 외우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솔리드 채우기라고 보통 하거든요. 보통 단제 이렇게 딱 채우는 일반적인 선입니다. 넌 테두리 선이 없다는 소리죠.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없는 것과 숨긴 거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다티드 점. 점 이거 그다음에 얘하고 얘 차이점이 뭐죠? 점이다. 점이 길다. 긴 거는 여기 보면 대시라고 했습니다. 대시. 점은 이렇게 했죠. 점 대시. 오케이. 더블은 두 개란 소리죠. 이중선 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즈, 그 다음에 인셋, 아웃셋. 요거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디자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테두리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를 표시한 것 같지 않아요? 빛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림자 효과가 어디 나타나냐. 얘도 그림자 효과 같으네. 예,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보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요 두께를 15픽셀로 두껍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하려면 테두리가 두꺼워야지 그림자 모양을 선명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더 스타일 속성에다 보더 지정하는 방법 여기 왼쪽에 보면 스타일 느하고 또 앞에 콜론 들어간 거 이것도 신경 써서 봐야죠. 이름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테두리 선을 보더라고 하고 보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보더 스타일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더 지정하는 겁니다. 보더 레디우스 반지름이죠. 반지름 지정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름 그게 무슨 소리죠? 표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박스 모서리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 게 좋을지 그거 지정하는 겁니다. 뭐 그림에도 자세히 나왔지만 박스인데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 부분만 라운드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이하고 아주 개성이 강하네. 이것까지 고려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테두리의 모서리에 둥글게 만드는 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 50픽셀 하면 요 모서리를 이렇게 가로 세로 50픽셀을 모서리 영역으로 설정하고서 라운드 처리하는 겁니다. 원을 그려서 원 중에 4분의 1을 잘라 배치했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하나만 줬을 땐 네 귀퉁이가 다 동일하게 지정이 되는 거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을 지정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 순으로 해서 이거 시계 방향이야 이게. 11시 방향이 1번이 되네요. 여기 값이 0도, 여기가 20픽셀, 0도가 0픽셀 없다는 소리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40픽셀. 수치가 크면 박스 사이즈가 커질 거고요. 여기에 요 라운드대로 처리되는 부분들도 커지겠죠. 여기보다 이게 엄청 부드럽잖아요. 크잖아요. 공간도 크죠. 반지름이 넓다는 소리죠. 반지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의 값을 하나만 줬을 때는 4귀퉁이가 동일하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4개를 주게 되면은 각각 방향 11시 방향, 1시 방향,
5시 방향, 7시 방향으로 값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양은 좋네요. 만드는 사람은 좀 고생하겠지만 보더 레디우스. 테두리 선 쉽게 얘기하면 모퉁이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정한 경우, 4개 지정한 경우. 다양한 둥근 모서리 테두리, 그러니까 보더 레디우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샘플 예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걸 또 썼네. 스타일 시트 안에 보니까 우물정자 썼습니다. 우물정자 뭐죠? 우물정자 뭐 할 때 쓰죠 이거? 그때 설정할 스타일에 보면은 그냥 쓰는 것도 있고 클래스 쓰는 거 있고 아이디 쓰는 거 있고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우물정자 쓴 경우는 아이디로 쓰는 거죠. 특정한 태그 속에 특정한 스타일을 불렀을 때 그걸 구분하기 쉬우라고, 말은 쉬우라고 사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p 태그에 대한 거 여기 CSS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인가? 아니죠. 그 속은 아니고 독립된 아이디로 설정이 되네. 라운드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5번까지. 첫 번째 라운드 1은 50픽셀 레디우스가, 즉 반지름이 50픽셀, 그 원이 그 모서리가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0, 20, 40, 60 네기퉁이가 다 틀리게 되는 거네. 네기퉁이가 다 틀린 경우. 그 다음은 이 값을 3개만 줬습니다. 0, 20, 40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봐야죠. 50픽셀로 지정한 경우 네기퉁이는 동일하게 50픽셀의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기퉁의 값을 다 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왜 이렇게 나오죠? 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레디우스가 0이니까 없다는 소리죠. 참고로 이 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표가 폭이 300픽셀로 되어 있으면 높이는 특별한 말이 없네. 이 표는 박스의 사이즈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기본값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통밥으로는 50 같아요. 네, 봅시다. 네기퉁이를 4개를 다 줬어요. 네기퉁이가 각각 지정됩니다. 11시 방향, 1시 방향, 5시, 7시 방향 나누어서 설정이 되고요. 값을 3개만 준 경우, 단축 방식 쓴 거죠. 아니네. 단축 아니네. 3개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0 적용됐고요. 그리고 여기 20 적용됐어요. 그리고 여기 40 적용됐어요. 40.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지정이 안 됐는데. 이럴 때는 대칭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칭으로 적용됩니다. 20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뭐 만든 놈 마음이죠. 만든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없으면 대칭 값을 갖다 쓰도록 하자라고 한 거네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갖다 20가, 지금 대칭을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요번에는 11시 방향을 0으로 0픽셀로 줬고요. 그리고 1시 방향 20픽셀 줬습니다. 0픽셀 적용된 거 확인했죠? 20픽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시와 7시 방향에 대한 설명은 없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대칭되는 거 11시 방향에 있는 걸 여기 5시에 적용하고 1시 방향에 있는 걸 여기 7시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서로 대칭 꼭 진짜 맞각, 이 값을 적용을 하네요. 이것도 모양 괜찮네요. 다 지워, 칠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잔인해 보이는데. 킹덤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테디선이 또 이쁘게 나온 것 같죠? 뭐 괜찮네. 빨간색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꼭지점이 이렇게. 이것도 특이한 박스네요. 좋아. 그 다음에는 이제 덜렁 50픽셀로 줬어요. 그리고 보더 스타일을 따티드. 점으로 했구나. 똑같죠, 뭐 모양은. 요것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보더 레디우스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서리 테두리를 만드는 거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둥근 모서리 괜찮네요. 제목에. 이런 거 만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도 선입견이죠. 아래 한글에 이어서 표를 만들 때 보면 다 직사각형 모양만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런 모양 만들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기능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HTML의 CSS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라는
반지름을 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귀퉁이 모서리를 이쁘게 꾸밀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미지 테두리 만들기. 박스 하나 갖고 굉장히 오래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능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좋은 기능 같기도 하고요. 요번에는 박스 처리인데 보더 이미지, 박스 그 테두리선 이야기하는 거죠. 테두리선에 어떤 그림을 대신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기능 많이 한다. 이미지 테두리. 그래서 이미지란 말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더 이미지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테두리에 이미지 입히기. 이 테두리선을 할 때 코너하고 엣지로 구분을 합니다. 코너는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고 꺾이는 부분이죠. 엣지는 코너. 그림에서 보는 게 좋겠네. 이게 말로 바꾸면 똑같네. 모서리도 꺾이는 부분, 끝에 부분. 엣지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요? 예, 봅시다. 요 부분, 요 A, P, Z, M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코너가 모서리 코너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별이 나오거나 이 스마일 마크가 사람 얼굴이 스마일 마크 같은 게 나온 부분이 엣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해 놓고서 합니다. 보더의 위스하고 보더 스타일은 미리 정해줄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보더폭 두꺼워야 되죠.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더 PNG 그림 파일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 파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뭐 잘랐으려나?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30픽셀 크기 조각으로 이미지 테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갖다 쓰게 되죠. 보더 이미지에서 그림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30픽셀 조각을 떼어낸다. 어느 크기로 잘라낼 건지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반복할 건지 아니면 라운드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 라운드 속성 자리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라운드는 엣지 이미지를 반복 배치한다는 거죠. 길이만큼. 여기도 보면 별이 쭈루룩 별이 5개가 아니라 4개. 여기 스마일이 하나 둘 셋 4개. 요 길이만큼 들어갈 때는 라운드 처리가 되고요. 리피트는 그냥 이미지 반복. 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 길이만큼이 아닌가? 예, 어쨌든 라운드와 리피트로 나눠지고 그다음 스트레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잡아당긴다는 소리죠. 길이만큼 늘려서 배치한다.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박스 처리할 때 박스 테두리를 이 모서리 부분하고 면 부분을 요거하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 그림을 적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엣지 코너 좋아요. 그때 봅시다. 이미지 테두리 만드는 예에서 일단 이미지 테두리 사용될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라고 했네요. 보더 PNG라고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의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원본 이미지 먼저 준비를 하고요. 요 내용은 재미로 하는 거고요. 좋은 기능이고 재밌는 기능이죠.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서리와 엣지 이미지를 자르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잘랐어야 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30픽셀 단위로. 그럼 이 그림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90픽셀이 되겠네요. 결론 이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모서리에 요렇게 네 방향의 모서리에 들어갈 그림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너죠. 모서리 맞죠? 그리고 여기 엣지에 들어갈 것들은 요렇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잘라 쓴다고 그랬죠. 이거를 30픽셀 단위로 잘랐을 겁니다. 가로 세로 30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귀퉁이를 모서리 이미지냐 엣지 이미지냐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배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 A, P, M, Z 그리고 라운드로 배치했을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내면의 그림이 다 틀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웃고 있죠. 즐거운가 보네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지 화내고 있고요. 밑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위에 애들은 별 생각하고 있고요. 내귀퉁이 내 모서리도 다른 걸 쓸 수 있고 엣지도 다른 그림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뭐 이런 그림 보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또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였는데, 일단 원본 그림에 모서리와 엣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잘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미지 테두리 만들기 예입니다. 이미지 만들기 예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 예,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박스가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박스를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의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봐야겠고요. 일단은 P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좀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노란색으로 할 거고, 폭은 200픽셀, 높이는 60픽셀 쓰겠다. 그리고 패딩, 본문과 테두리선의 거리는 10픽셀 할 거고, 테두리선은 20픽셀 두께로 할 거다. 그리고 솔리드 단색으로 하며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회색인가 보죠. 밝은 회색으로 채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에 대한 사이즈가 나왔고 색깔도 배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배치한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라운드, 리피트, 스트레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뒤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옵션 이렇게 적용한 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엣지의 그림을 표시하는 방법, 옵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라운드, 리피트, 스트레치 세 가지로 구분했고요. 이걸 불러다가 쓴 게 요 밑에 있는 얘들입니다. 라운드 이미지 테두리, 리피트 스타일 이미지 테두리, 스트레치 이미지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차이인지 살펴봅시다. 그냥 우리가 박스를 지정했을 경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반적인 경우죠. 물론 스타일을 바꾸면 또 뭐 점도 되고 두껍게도 되고 그림자도 적용하고 복잡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요. 할 줄은 모르겠고요, 아직은. 예. 엣지 부분에 적용되는 거, 옵션 적용되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라운드 이미지 테두리를 설정한 경우, 라운드 예죠, 예. 그림이 다 균일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쁘게 들어갔네요. 차이점 일단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요. 굳이 설명해요. 여기 아이디가 왜 들어갔는지. 아이디를 썼네. 클래스가 아니라 아이디를 썼다는 소리는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을 할 때 분명히 우물정자를 썼다는 소리겠죠. 여기 썼네요. 우물정자 써가지고 지정을 했고, 이게 여기 이렇게 아이디로 들어간 거죠. 그거 말고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지금 요 속성에 따른 그림 차이 보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는 여기 리피트. 라운드나 리피트나 리피트 저정한 경우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림이 테두리를 고려하지 않고서 배치가 됐네. 그냥 잘라다 배치한 것 같아. 센터 기준으로 배치한 정렬 방식을 비교하면 되겠네. 아까 라운드로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고, 내 느낌에요. 리피트는 가운데 정렬했는데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반쪽으로 잘려버린 거죠. 그치. 결론은 이 왼쪽과 오른쪽을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박스 사이즈를 좀 키웠어야 되네. 적어도 한 배, 한 배, 1, 3배, 5배, 이거 홀수배로 해야지 그림이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하나도 안 깨졌네요. 이런 쓸데없는 규칙 찾는 것도 또 나름대로 실력 향상에 도움은 돼요.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는 이 마크가 몇 개 들어있죠. 분명히 홀수개 들어갔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들어갔죠. 홀수개니까 가운데 정렬, 가운데 하나 배치하고 좌우로 하나씩 배치하게 되죠. 그런 규칙이 있네요. 일단은 리피트로 결정했을 경우는 가운데 정렬, 센터 정렬이 되고요. 라운드로 했을 때는 순차, 스킨스하게 들어가네요. 처음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 깨지는 거 썼을 때 고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라운드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스트레치 쓴 경우 한번 봅시다. 스트레치 잡아당긴다는 거죠. 별하고 뭐 웃는 애, 화난 애,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주네요. 이건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네. 스트레치 그림을 잡아당긴다. 선일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지 테두리를 만들 때 엣지와 모서리에 그림을 적용하는 방식이 라운드, 리피트, 스트레치로 나눠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앞으로 이거 쓸 일이 있을까요? 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기능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는 건 잘 기억을 하고요. 이거는 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능이네요. 배경 다루기 하겠습니다. 배경, 백그라운드 얘기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배경 다루기. 배경 색이나 이미지를 지정하는 경우에요. 우리 다른 웹페이지들 돌아다녀 보면은 색깔만 나오기도 하지만 뒤에 은은한 그 풍경이 나와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을 지정하는 프로퍼티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고요. 이미지를 지정하는 프로퍼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뭐 생각한 그대로네요. 이게 뭐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바뀌자 이미지, 그림, 영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배경색. 어쨌든 둘 다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경 색깔도 지정하고 그림도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경 색깔은 전체적으로 다 지정되는 거죠. 그림을 지으면 그림 사이즈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지정된 경우는 일단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는 부분만 배경색이 출력이 됩니다. 그림은 다 나온다. 그림이 우선이네. 이미지가 먼저 표시가 되고요. 이미지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배경 색깔이 올라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네요.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아니 배경 색깔 지정했다고 해서 그림을 덮어버리면 그림은 의미가 없어지죠. 어떻게 하는 게 불만이 적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떠오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 그럼 배경 이미지는 어디에다 집어넣어 줄 거냐 또 고민사항이 되는, 이때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 값을 씁니다. 어디 할까요? 가운데, 위에, 아래, 중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이렇게 주게 되면 박스 중간에 이미지가 처리가 됩니다. 배경 이미지의 반복 출력, 그렇죠. 이게 무슨 타일 같이 조그만 그림을 해서 쫙 깔아놓는 것도 또 괜찮거든요. 뭐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CG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몇 명 서 있지 않지만 마치 거기 운동장을 꽉 채운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단위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복사해서 쫙 붙여넣어갖고 채워버리죠. 그런 기능이 바로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기능입니다. 백그라운드 리피트, 반복된다 이 소리군요. 이걸 쓰게 되면은 쭉 처리가 됩니다. 얘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썼는데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리피트 Y라고 했네. Y축? 위에서 아래로. 역시 꼼꼼해요. 꼼꼼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미지가 반복될 때 아래로만 가로냐 세로냐 구분한 것 같습니다. 리피트 Y라고 했을 경우는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쭉 이미지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꼭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배경 다루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색깔을 지정할 거냐 아니면 그림을 배치할 거냐 설명을 했고요. 색깔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림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미지하고 색깔이 같이 배치되면 그림이 우선시되고 그림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배경 색깔이 표시된다. 그리고 그림이 표시되는 건 포지션으로 지정한다고 했고요. 또 그림이 작을 경우 또는 공백이 남는, 그럼 배경 만들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일단 100x 100짜리 박스를 만들 거고요. 박스의 왼쪽 중간에 이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만들기 연습하는 거고, 지금 100x 100짜리 그림은 여기 오른쪽에는 저 그림이고요. 이게 div에서 박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속에다 그림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뭐 div 태그를 넣어서 집어넣고요. 그 속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이 그림은 URL을 썼네요. 뭐 이 사이트는 사이트가 아니죠. 내 PC의 특정한 위치 같습니다. 지금 HTML 문서가 있는 곳에 미디어란 폴더 속에 스펀지밥이라는 PNG 파일이 있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군. 특이한 거는 그림 위에 글씨가 찍히고 있네요. 왜 그러죠?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백그라운드 배경이잖아요. 그림을 배치했다 그러면 본문과
겹치는 일이 없는데 배경으로 깔 때는 그림 위에 글씨가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일단 백그라운드 포지션 여기서 요구한 거는 왼쪽 중간이라고 그랬죠. 왼쪽 중간 센터. 왼쪽의 중간이 뭐지? 이게 저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이게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을 키우면 얘가 따라서 가운데 맞춰준다는 거죠. 가운데 왼쪽 레프트 센터 레프트 센터로 시작하면 무조건 센터가 되죠. 그래서 앞에 분은 센터인데 설명 안 하고 넘어왔네요. 예, 왼쪽에 중앙에 맞추라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또 하나 리피트 옵션 좋습니다. 리피트 옵션. 레프트 맞추는 거 여기 좋습니다. 포지션 옵션. 그리고 반복될 거냐 안 되는 노 리피트라고 해서 한 번만 나오고 끝나겠네요.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div 태그로 만들었고요. 박스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카이 블루 하늘색 깔았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픽셀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이미지는 여기서 불러다 쓸 거고요. 이 이미지는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왼쪽 중앙에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연결 잘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죠. DI 박스를 센터에 위치하고 Y축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요것만 바꾸면 돼요. 센터 위치니까 여기 위에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만 센터로 바꾸면 되네. 그리고 반복이 Y축으로 된다고 그랬죠. Y축. 그럼 리피트 노 리피트가 리피트 Y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차이점은 그림 위치 센터 오케이 중앙 맞췄고요. 그림이 반복되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위아래로 좀 배치됐죠. 센터에 맞춘 다음 그 그림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지금 확장시켜 집어넣은 겁니다. 오케이. 딱 맞췄으면은 그러면 센터를 하면 안 되네. 그러면 뭐 레프트 탑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왼쪽 위로 맞췄으면 반복되더라도 그림이 위쪽에서 잘리는 건 그냥 아래쪽은 잘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어떻게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림이 표시될지, 그림에 손상이 안 가는지 보기 좋은지.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설정하는데 이것저것 프로퍼티 값을 다 설정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 쓸데없는 속성값 다 지워버리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백그라운드 뭐 컬러, 이미지, 뭐 사이즈, 포지션, 스타일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 설정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라고 주고 콜론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먼저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죠. 그 다음에 URL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포지션, 위치 지정하고요. 특이한 거는 사이즈에 대한 거 처리할 때 여기 슬래시가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조건들 지정해 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 설정하는 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이럴까? 지금까지 프로퍼티 설정 중에 가장 특이하네요. 그리고 오리진이라는 게 오리진이 뭘까? 내가 샘플로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배경 색깔, 배경 이미지 이거 있죠. 배경 이미지 앞에서 설명한 DI 박스 배경 꾸미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배경 꾸미는 게 만만치 않네요.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네. 그리고 또 단축 아이콘을 쓰다 보니까 단축 설정, 프로퍼티 단축 설정하는 게 이게 좀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div가 두 번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div가 있고 이 div가 있죠. 그리고 저 바디에 보면 div는 한 번만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자세히 보면 위에 선언한 div에 대해서는 다 백그라운드죠.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백그라운드 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들을 주로 설명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 관련된 배경이 누가 배경이죠? 이 그림들이 배경이죠. 여기 그림 얘들이죠. 여기에
배경 색깔은 스카이 블루를 집어 넣네요. 왜 넣었을까? 네, 모르겠고. 스카이 블루 얘는 블루 바이올렛인데 지금 여기 표현된 이 색깔은 블루 바이올렛 같습니다. 얘는 이미지 밑에 예, 봅시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스펀지밥을 집어넣어 줬고요. 이 그림의 크기는 100 바이 100 픽셀입니다. 사이즈가 지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그림의 위치는 센터에 센터로 배치했습니다. 제대로 배치했죠. 근데 그림 하나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거는 리피트 Y로 해서 세로축으로 값을 조정해 달라 해서 이 속에 요거 하나 지정을 했고 리피트 Y로 얘하고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인 이유는 여기 센터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자세히 보면 브라우저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이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정되지 않아서 그냥 브라우저의 기본 값들이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얘들은 뭐죠? 하늘색으로 표시된 보자 형. 네, 하늘색으로 표시된 얘는 그럼 누가 지정을? 요게 두 번째 DIV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의 폭은 200픽셀, 높이도 200픽셀로 했고요. 배경 색깔은 블루 바이올렛. 얘가 얘라는 거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16. 16은 얘에 대한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DIV가 두 번 나왔구나. 얘는 한 번 썼지만 하나는 배경을, 하나는 내용, 본문 내용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차이점 빨리 캐치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배경, 이거는 내용. 컬러는 뭐야? 이 컬러는 글자 색깔. 여기 요거 블루바이오. 설명 잘못했네요. 얘가 스카이 블루고 글씨가 블루 바이올렛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라는 소리죠. 텍스트 섀도우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를 표현하는데 벌써 나왔네요.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어떻게 표시할지, 선명하게 그림자를 그릴지 아니면은 흐릿하게 그릴지 등을 지정하는 겁니다. 너무 꼼꼼한 것 같아요. 텍스트 섀도우, H, 호리존탈 섀도우, 버티컬 섀도우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수평이냐 수직이냐. 블러, 레디우스, 컬러. 되게 많은데 속성이요. H 섀도우하고 V 섀도우는 그림자가 수평으로 보여질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를 나타냅니다.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림자의 방향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루 레디우스, 블루 레디우스. 흐릿한 그림자를 만드는 효과. 번지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번진 게 뭐가 있죠? 요 아래 거. 요거 번졌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선명하게 할 거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그리고 그림 효과 없으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 텍스트 섀도우에 보면 넌이라고 있네요. 한번 샘플로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라는 문자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스타일 바디 클래스 레드라는 CSS 클래스 값을 적용을 한대요. 가봤더니 div 레드, 텍스트 섀도우는 3픽셀 레드네요. 이게 무슨 소리가? 단축 프로퍼티 설정한 것 같습니다. 문자의 그림자를 설정하는데 333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3은 아마 순서 여기 있네요. 일단 호리존탈 요거 수평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3픽셀만큼 이동할 거다. 그리고 요게 요 3픽셀은 버티컬 섀도우. 그리고 아래로도 3픽셀 내릴 거다. 그리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레디우스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요 컬러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레디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글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또 보도록 하죠. 레디우스는 옵션인가? 아까 레디우스는 뭐라고 그랬죠? 번지기 효과라고 그랬죠. 단어가 다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블루어 부분 들어가네요. 텍스트 섀도우 주는데 얘는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논이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논이면 논 하나만 들어가겠죠. 봤더니 4개. 그러면 요 세 번째 게
블루 레디우스 같으네. 예, 적용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리존탈, 버티컬, 호리존탈, 버티컬. 이거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그리고 얘는 번진 정도. 얘가 번진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픽셀만큼 번졌다가 되어 있네요. 블루 레디우스, 블루 레디우스, 블루 레디우스. 오케이.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속성이 단축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네요. 뭐 특별하진 않네요. 어쨌든 텍스트 섀도우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자 효과도 가로 세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그림자가 나오는지, 또 그림자가 번지게 할 건지 안 번지게 사용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효과를 다 적용한 건데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섀도우에 하나만 준, 여기 두 개만 준 경우, 세 개만 준 경우, 네 개를 준 경우, 00으로 준, 그럼 그림자가 없는 건데, 그런데 블루 효과 준 경우, 이거는 똑같은 경우네. 색깔만 바꾼 경우, 요거는 다 준 경우, 얘는 뭐 이렇게 많지? 멀티 이펙트라고 준 것도 있네요. 멀티 이펙트인데, 요거는 하나, 둘, 셋이네. 이건 또 어떤 블랙, 블루, 효과가 잘 보이진 않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적용한 게 드롭 텍스트에 여기 뭐 드롭 텍스트라고 클래스, CSS 클래스 셀렉트 클래스 지정했죠. 요게 여기 지금 지정이 됐고요. 이게 얘죠. 드롭 섀도우 그림자 밑으로 떨어뜨린 효과. 오케이. 두 번째는 레드 텍스트라고 나왔죠. 컬러만 바꿨습니다. 컬러만 여기 요거 그랬더니 여기 컬러 요거 나왔네요. 블루 섀도우 번지기 효과죠. 요걸 줬더니 여기 요 값을 준 경우에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자가 번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글로우 이펙트 어디 갔죠? 위에도 있었었네. 글로우 이펙트는 지금 보면 섀도우가 호리존탈 버티컬 둘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림자가 옆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번지는 효과만 준 경우입니다. 이건 번지는 효과만. 글로우 이펙트 얘죠. 이런 것도 있구나. 워드 아트 이펙트라고 이름이 되는 게 바로 얘인데, 얘도 그림자 배치 안 하고 번지는 거 줬는데, 번지는 거의 색깔은 다크 블루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3D 이펙트. 이런 것도 있네. 3D 같이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3D 같지 않은데 글씨만 3D네요. 여기 2픽셀, 2픽셀, 4픽셀하고 블랙으로 처리했습니다. 요거네요. 얘가 요거에 해당되는데 3D 같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림자에서 좀 글씨가 위로 올라와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그림자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요거는 가볍게 떴네요. 맨 마지막에 멀티 이펙트 효과가 여러 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멀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멀티 섀도우 이펙트인데 여기 지금 각기 다 다르게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그림상으로는 명확히 구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 설정하는데 따로따로 주고 있다는 거. 2픽셀씩 떨어지는 거, 요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 이것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멀티 이펙트. 어쨌든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하는 기능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 값들은 필요한 만큼 주되 X축, Y축, 그러니까 H 호리존탈, H 섀도우하고 V 섀도우 값은 꼭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값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의 값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 그림자 만들기 지금 설명했습니다. 박스 섀도우 프로퍼티. 그렇죠. 글자에도 그림자를 주는데 박스에도 그림자를 줘야겠죠. 박스 전체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법. 박스 섀도우 프로퍼티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아까 호리존탈 섀도우, 버티컬 섀도우
그러니까 블로 레디우스, 스프레드 레디우스가 있네. 쭉 펼쳐진 각도, 그리고 칼라, 넌, 인셋. 이거 그림자 방향 같고요. 스프레드 레디우스는 그림자의 크기. 그림자의 크기. 아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블루어라고 해갖고 이렇게 번진 효과 있었는데 얘는 디폴트가 0이고요. 인셋은 음각 방향. 박스 상단이 안쪽으로 들어온 정도의 그림자 형성하는 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박스도 그림자 형성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섀도우를 이용해서 박스 그림자 만들기 예제입니다. 아까 저 텍스트 섀도우랑 동일한데 조금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보더가 있으니까 얘는 테두리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면 뭐 워낙 이게 특이한 기능이고 자주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쭉 지정된 클래스를 해서 점으로 다 선정을 했고요. 레드 박스, 블루어 박스. 이건 빨간색으로 테두리선 박스 만들겠다. 이거는 번지는 효과를 이용하겠다 같아요. 그리고 멀티 이펙트, 그러니까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 보겠다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 섀도우에 그러니까 호리존탈 그러니까 H 섀도우와 V 섀도우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림자 방향이죠. 요거 있어야 되고요. 요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들어있죠. 얘는 그림자가 가로로 10픽셀, 세로로 10픽셀을 간 다음에 그림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뭐 그러네. 그 다음 두 번째 블루어. 블루어 박스는 요 값이 들어갔죠. 번지는 정도가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스카이 블루, 그림자 색깔은 스카이 블루 썼죠. 얘는 얘입니다. 그림자 번지고 있죠. 저런 거구나. 그림자 번지니까 또 나름대로 또 특이해 보이네. 그 다음에 멀티 이펙트를 쓴 박스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걸 다 적용을 했네요. 다른가? 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그림자는 블랙.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적용이 되니까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자 색깔 블랙인데 블랙 검색이잖아요. 요것들 밑 바깥쪽에는 파란색이죠. 그거는 다크 블루. 여기서 블루어 준 거죠. 하나 둘 셋. 예. 이건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블랙, 블루, 다크 블루. 어쨌든 색깔이 여기는 검은색 그림자가 생겨, 여기는 블루인데 좀 진한색 그림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건 직접 돌리면서 값을 조절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얼굴 보고 하는 날 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 그리고 밑에 div 들어간 거는 이거 박스, 즉 이 그림에 대한 속성들이죠. 폭은 150, 높이는 70으로 할 거고 기타 등등하고, 여기 그림은 스펀지밥 표시하겠다. 그리고 no repeat에서 그림은 반복되지 않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꼭 이거는 우리 얼굴 보고 하는 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커서 제어, 커서 프로퍼티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커서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죠. 이걸 제어하는 방법은 커서 밸류, 이 밸류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웹페이지를 구성했는데 마우스가 특정한 영역에 왔을 때 그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려고요? 이렇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커서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한다는 거죠. 보통 뭐 화살표 이렇게 나오죠. 링크가 걸렸으면은 또 다른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이즈 조절할 때 이런 화살표도 나오기도 하고요. 찾기, 그리고 폼, 윈폼 쓸 때는 이런 모양도 나오기도 했었죠. 오케이. 이런 커서 프로퍼티 값이 다양한 모양으로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프로퍼티. 이거는 직접 하나씩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마우스 커서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패러그래프별로 나누어서 커서라는 프로퍼티를 써서 모양을 다 바꿨죠. 크로스 헤어, 십자 모양, 헬프는 뭐 나와야 되나? 여기 나왔네. 이렇게 물음표 모양, 포인터 점, 프로그레스 진행, 노 리사이즈. 이거는 N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확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각각
요렇게 소스 작성, 이건 본인 실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요 소스를 갖다가 HTML 파일을 만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갔을 때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마우스 커서 조작하는 방법, 모양 바꾸는 방법,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현재 무슨 작업이 가능한지 또는 현재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그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일시트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진행했고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을 내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